자, 유형 13번 봅시다. 하나, 자, 유형 13번부터 보자. 문제 좀 봅시다. 16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고 사실 최대 최소 뒤에 최대 최소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설명할 게 거의 없어.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면 되는 거라 이제 풀면서 연습하기 전에 몇 개 더 풀자. 자, 130 유형 13번이에요. 779번 그림을 봐봐. 이렇게 뾰족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시 말하면 fx는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냐? 자, 미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좌우 미분 개수를 가지고 보는 건데 도함수 x를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봐. 도함수 그래프야. 양수 하다가 c를 기준으로 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c가 무슨 점인 거야? 극대. 그럼 2가 무슨 점인 거야? 극소. 그럼 F는 응? 극대 극소 아니야? 극대야. 양수에다 음수 됐잖아. 급격하게 음수가 됐지. 양수였던 게 갑자기 급격하게 음수가 팍 됐지. 다시 말하면 뭐야? 양수였던 게 급격하게 음수가 됐어. 뭐야 여기? 극대는 극대인데 뾰족한 거야. 뾰족하다는 뜻인 거야 이거. 생각해봐. 좌미분 계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미분 계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어. 오케이? 뾰족하다는 뜻이야. 이게 그게 F가 뾰족하다는 말의 뜻인 거다. 결국은 G는 뭐야? 극소. F도 극값이라는 뜻이야. 미분한 게 그거면. 자, 다시 그러면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B에서 미분 불가능해? 가능할걸?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잖아. 미분 계수가 똑같다는 건 미분한 그 도함수 값이 같다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F 같은 경우가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왜? 끊기면서 급격하게 도함수 값이 확 바뀐 거니까. 근데 B는요, 도함수 값 안 바뀌었어. 왼쪽 오른쪽 봐봐. F 도함수의 기울기가 바뀐 거지 F 도함수 값이 바뀐 건 아니지. 도함수의 함수 값이 바뀐 건 아니라고. 도함수의 함수 값이 바뀐 건 아니라고. 기울기가 바뀐 거지. 도함수의 기울기는 이게 도함수야. 그거는 변곡점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자, 다시 말하면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아니요. 가능할걸요? 자, x는 f에서 극대이다? f에서 극대 맞아? 아니야? 맞지? 아까 극대라고 했잖아. 2번이 맞네. 자, fx는 d에서 f에서 증가한다? d에서 f 증가가 아니라 d에서 2는 감소하다가 2에서 f는 증가하다가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이 0이다? 그거 모르지. 극대값이 0인지 아닌지. 그리고 c에서 극대야? 맞지? 극대는 맞지? 근데 극대값이 0인지 몰라요. fx의 극값은 3개라 극값이 아까 전에 c, 2, f, g 4개. 틀렸죠? 그림 잘 봐요. 뾰족해도 극대극소는 가능하다. 알았지? 자, 그리고 딴 학교에서 요번에 내는 요번엔 아니고 작년 거나 이런 데 83번 같은 것도 냈고요. 말뜻만 알아들으면 돼요. 애들이 그때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틀렸었거든. 다시 한번 잘 봐봐. 충분히 가능할 거야. 도함수 그래프가 어렵진 않아. 유형 14번. 자, 785번. 이건 그냥 봐도 되겠다.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 그럼 원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몇 번이야? 증가,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 마이너스 2부터 감소, 감소, 2부터 다시 증가. 1번이네요. 그쵸? 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자, 유형 15번. 88번 볼까 그냥? 자, fx가 abcd라고 되어 있고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알파 베타에서 값을 갖는데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래. 양수음수 따지라는 얘기야. 양수면 1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1 나오겠다. 얘기는 다해요. 다음에 값을 구하래. 자, 저 3차 함수 그래프 봐봐. A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여기 마이너스. B랑 C는 아직 모른다 치자. D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D. 그쵸? 자, 이제 B랑 C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함수 구해서 F 도함수 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2차 함수 음수 그래프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알파랑 베타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거야. 0이 이쪽에 있잖아. 그럼 확실하지?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자, 다시 말하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양수야. 근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아까 음수였어. 그러면 음수 B는 양수.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A분의 C. 근데 이것도 양수야. 그러면 A가 음수니까 C는 음수겠다. C는 음수. 자, B는 양수니까 여기 플러스 2, C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6. 겁먹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고. 양수음수만 판단하는 문제. 그리고 왠지 이쪽 어려워 보인다. 이쪽이 어려웠던 건가? 그때 막 질문했을 때 내가 애먹은 게 이쪽인가? 143쪽인가? 한번 봐보자. 먼저 풀어보라고 하고 할까? 91번 풀어봐봐.
잘 생각해봐. 앞으로 얘네들을 연습해야 돼. 유나, 아까 답안지 보냈어? 다운을 받았는데 오늘 답안지 이상하게 해서 이게 그렇게 넌 몇 점 맞냐? 뭐야 이거? 애들은 어떻게 갔대 학교?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지 보내고 잘 푼 애가 2개 정도 틀린 잘 푸네. 만점을 만점은 원래 너네 거잘 없어. 왜냐면 그 마지막에 맨날 한두 개씩 어렵게 돼가지고는 그거 아예 못 풀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애들 막 만점은 없어. 근데 90점대가 많았지. 90점대 초반 막 80점대 후반이 많았지. 왜냐면 한 문제를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대게 돼가지고 학교에 맞은 애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점이 없었어 원래. 객관식 만점도 없다. 어려웠니? 나 못 봤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은이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우북한 자악한 그 문제 그것만 맞춰도 좀 낫겠구만. 어? 그걸 틀렸어. 그것까지만 맞췄어도 그래. 나머지는 뭐 시간도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래. 그러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맞추지. 그것만 맞췄어도 좀 훨씬 나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등급이 바뀌면 되게 막 심적으로 그걸 기말도 잘 보면 되지. 그래도 뭐 낫겠지. 서현이 작년 확통은 내한테 점수 말했니? 말 안 해준 것 같은데. 채점을 안 했다고? 빨리 해봐. 10분포면 짧은데 뭘 그러지? 어려웠나? 좀 애매하네. 얘 쉽지? 아니야?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런가?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연습이 됐어야 될 거고 그때쯤 되면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문제에서 힌트 되게 많이 줬어. 자, 그래프를 근데 자꾸 보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안 보면 좀 더 힘들어. 좀 봐봐. 몇 차야? 3차고 최고차는 1이라고 알려줬고 0,0 지나갔네. 그 다음은 우선 다음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 그 다음 생각하고 우선 3차함수 양수그래프면 근데 계속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둘 중에 하나면 그냥 우선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랬다가 이 그림이 절대 아니네. 그러면 그때 증가하는 그래프 그리면 돼. 자, 근데 우선 그려. 그 다음에 0,0 어딘지 몰라. 근데 F2랑 F5가 같아? 그것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 나중에 이렇게 F랑 F가 같은 지점이 있나 보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실근이 두 개인 거는 정해져 있어. 언제? 여기 아니면 여기야. P가. 그치? 근데 fx는 P잖아. fx는 P가 같은 실근이 두 개인 건 이거 아니면 이건데 P의 최대값? 그럼 둘 중에 최대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당연히? 위에 거겠지? 자 위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때 얘가 P고 오케이? 근데 그 P의 최대값이 F1에 이게 F1에 한마디로 2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인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나와 2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 근데 5를 넣었을 때랑 같잖아. 솔직히 이거 아니면 웬만하면 점선으로 이렇게 써놓고 해라. 여기 위에다 그냥 2 쓰지 말고 그래프 그러다가 헷갈린다. 여기 아니면 여기가 2야. 둘 중에 하나가 2야. 근데 F랑 F가 같아. 그럼 당연히 이쪽이 뭐야?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걸 알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알고 나면 무슨 뜻으로 풀리냐면 fx는 라는 그래프와 y는 p라는 그래프가 2라는 중근과 5라는 근을 하나 갖고 최고차항은 1이에요 라는 식이기 때문에 fx-p라는 값은 2라는 중근과 5라는 근을 하나 가져요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자, P도 구할 수 있다. F0,0 지나가. 나 아직 그거 사용 안 했어. 그럼 F0은 0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 그럼 P는 20 나온다. 문제에서 뭐 구하래? A에서 극소값 M을 갖는다. 극소값은 여기. 이거는 이제 구해야지. fx는 x-2의 제곱 x-5 플러스 20인데 f 더함수 x는 앞미분 속미분 까먹지 마라. 뒤 그대로 더하기 앞 그대로 뒤 미분. 지금은 속미분이 없지만 x-2 공통을 묶으면 앞에 거 2x-10 뒤에 거 x-2 그럼 남는 게 x-2 3x-12 그럼 x는 4 또는 2 그러니까 여기가 4야. 그럼 4 대입하면 되겠네. 4 대입하면 F4는 2의 제곱 4 4 곱하기 4 빼기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0 그럼 얘는 16 따라서 A는 4 M은 16 됐죠? 4,16 끝. 문제가 어려운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다 딱 정해져 있거든. 쟤네 이게 어려운 거 뭐냐면 그래프가 하나로 안 끝나. 본인들도 그때 봤지 우리 몇 번. 그래프가 하나로 안 끝나고 3개, 4개, 5개, 6개 막 그려놓고 그 중에서 이게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되네, 이거 안 되네. 계속 조건 따져가며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며 그걸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유형들이야. 근데 이 정도는 킬러라고 하기도 힘들고 준킬러라고 하기도 힘들어. 준킬러도 안 들어가 이거. 그냥 근데 3점 중에 좀 뭐하니까 4점짜리 중에 쉬운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야. 한마디로 모의고사 문제는. 그러니까 맞춰야 돼. 당연히 맞춰야 되는 내용이야. 그 대신에 그래프가 하나밖에 안 그려졌어. 그래프를 2번, 3번 그린 게 아니잖아. 내가 한 번 그린 거면 쉬운 거야. 확실히. 그때도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6개, 최악은 12개, 13개 막 이렇게 그려. 아니, 최악은 그거야. 그 중에 찾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건 어려운 거야. 솔직히. 그래프 중에 찾는 건 힘들어. 자, 근데 여기 단원에 있는 유형 16번부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마 문제를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그래도 몇 개 더 해봅시다. 해보라고 하고 할 거야. 801번. 해봐요. 유나야.
맞아. 영어 그때 막 그 학원이랑 영어 뭔가 안 겹쳐? 지금 괜찮아? 여기 계속 있어도 돼? 어? 아래가 될것 같은데 왔어요. 영어 쓰면 얘기하고 조정해야 돼. 얘기하고 조정해야 되고 우리 걸 조정해야 되고 영어를 조정해야 되고 영어 조정한다고? 그렇게 들으면 돼? 가능한 거지? 좋아? 응. 잘 듣네. 여기서 들어. 여기서 듣는 게 나을 거야. 대신에 잘 들으면 내가 복사해서 줄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 학교 점수가 좀 낮을 거야. 그래요. 너네 학교 생각해봐. 내가 니네가 막 1등급까지 90 몇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80점대 후반 나와. 그런다니까. 좀 그래. 미안하지만 좀 그래. 학교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선 그냥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매번 그랬어. 그러다 보니 1등급까지 뭐 90점대 초반 같아요 라고 하면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진짜 초반 극초반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낮아. 그리고 애들이 너네는 안 그러지만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도 막 보면 막 자기네들끼리 막 소문 들려. 되게 이번 애들이 잘 본 애들이 지금 그래 시험 결과는 저 성적 보면 잘 본 애가 몇 명 없어. 그냥 한 명인데 그 한 명은 막 계속 막 이런 식이야. 진짜. 아무튼 근데 5분도 뭐 원래 평균 그 학교 애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맨날 1등급까지 몇 점 같아요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평균은 보통 그렇게 쉬었어요 해도 막 50점 나오고 40점대 나오고 평균 남들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몇 대 냈기 때문에 또 몰라. 근데 다음번에 모의고사 문제를 그래도 조금 더 낼 거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몇 개 나왔어? 끝난 거 같아. 세개 너무 잘 모르는데 느낌상 그 정도는 나온 것 같아. 그리고 그 프린트에 없는 최근 모의고사 문제도 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냥 문제 풀어봐야 돼. 최근 모의고사 문제 다른 그러니까 쟤네는 최근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프린트를 해서 줘. 학교가. 응.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주의 깊게 나와. 그래서 나왔어. 이번에도 나와. 근데 니네는 최근 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안 하고. 올해 업데이트 안 하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해 거를 업데이트 했으면 작년이나 올해 초에 보는 것들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애들한테 뿌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활용하는 상황 같거든. 그러다 보니 최근 게 거기 없어. 프린트에 최근 게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없다고. 20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작년 거 막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 근데 냈어. 작년 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거 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봐야지. 근데 잘 풀어보면 돼.
접근했나? 이제? 학교 시험 시간은 지금쯤이면 풀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해.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심한 문제다. 아 이거 모의고사에서 좀 킬러 준킬러 같은 문제인 것 같다 싶으면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촉박해. 보자마자 떠오르지 않는 이상 풀기가 힘들어. 본인들이 이번에 좀 시간 조절 못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 그 시간 조절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말고사 더 심할 거라고. 계산도 별로 좋지 못할 거라 적분 때문에. 근데 도함수 활용에서는 킬러나 준킬러, 킬러는 아니더라도 준킬러만 내도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활용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첫 번째는 넘기는 게 맞아요. 자기가 외운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외운 거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문제를 4번, 5번, 6번, 7번 계속 풀면서 어떻게 보면 푸는 방법 또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암기한 경우면 어느 정도 암기했다라는 느낌처럼 받으면 풀어도 돼요. 빨리 쓸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자 봅시다. 그냥 우리가 그래도 여기는 알겠지. fx 딱 보자마자 몇 차? 3차.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 x세제곱 생겼을 거고 몇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여기까지야 뭐 상관이 없지. 이제 그래도 뒤에는 모르니까 패스. 개인적으로 난 모르는 것도 그냥 저렇게 맨날 밑줄 그어놓고 그냥 패스해요. 밑줄은 그어놓는 이유는 뭔가 있는데 내가 안 썼다라는 표시인 거야.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예 분칸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아예 안 쓰고 그러지 말고 뭔가 표시는 해놔. 예. 도함수 1은 0이래. 아 저기서 미분 가능하구나. 아 이제 도함수 0이니까 저기서 극값을 가질 수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패스. 이게 중요한 거야. 절대값 나왔잖아. 절대값 문제가 이제 꼭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번 시험에 자체 절대값 문제가 나올 건데 좀 적게 냈으면 솔직히 좋겠는데 모르겠네. 억지로 절대값을 많이 낸 학교들도 있어서. 자 절대값을 일부러 내면 문제가 까다로워질 거예요. 3차예요. 3차 양수 그래프 극값 가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 절대값 쓰면 밑에서 끄집어 올라갈 거야. 자 이게 X축이라고 치자. 끄집어 올라갔어. 끄집어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어. 가로로 그었을 때 실근이 최대 많이 나오면 몇 개 나와? 최대 많이 나오면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말이 안 되지? 0에서 말고 y는 1에서니까 1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1을 위치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딱 그었을 때 5개 만난 다음에 최대한 많이 만나면 4개밖에 안 만나는데 5개가 될 수는 없지. 이건 아니네. 이 밑에도 그럼 아니란 뜻이야.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럼 여기 있다고 치자. S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몇 개 만나? 많이 만나면 4개. 이것도 아니네. 이쪽이라고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 절대값 위로 올려봤자 4개. 그럼 중간에 끊기나 봐. 그러면 요번엔 그림을 좀 다시 그립시다. 너무 한 곳에 여러 개 그리면 또 헷갈리니까 이제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S축이 여기 중간에 어딘가 있다고 치자. 접어 올렸어.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됐어. 이것도 또 이제 여기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똑같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거든. 사실 몰라. 약간 똑같은 데로 먼저 해볼게. 똑같은 데까지 이렇게 올라갔어. 최대 몇 개 만나? 6개까지 만나네. 그럼 5개가 되려면 하나 이렇게 뭔가 하나 만나는 게 생긴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접할 거야. 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림은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그림이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둘 다 그리는 게 맞아.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지. 좀 오버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때 5개 만난다는 건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난 그건 모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네, 우선은 저렇게 써놨어. 자 그러면 저렇게 생겼다. 5개다. 뭔지 모르지만 극대든 극소든 1 아니면 -1을 가면서 뭔가 위치가 있을 거다 라는 정도가 끝이야. 자 또 하나. 도함수 1이 0이에요.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사용했고 이 둘 중에 하나야. 왼쪽 오른쪽 잘 비교해가면서 찾아야 돼. 이거 하나 더 구해야 되겠구나. 도함수는요. 축 어디 있어? 축. 그렇지. 다시 말하면 도함수 1이 0이잖아. 여기가 1이네. 3이네. 자,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 그래프다. 자,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다. 또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다. 어?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f 더함수 x가 3배한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다. 얘네. 그럼 얘는 정리시키면 3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 3, 12x 플러스 3이니까 9. 이거네.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가 될 거예요. 저기 있어요. 마이너스 6x 제곱까지. 그리고 c는 몰라. 마지막 상수 c라고 써. 항상 몰라서. 근데 f0은 c고 c는 마이너스 2보다 커. 이건 확실해요. 왜?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 이 그림이라면 3차 함수 그래프 이거였지? 내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3 넣으면 뭐야? 내가 3차 함수 그래프 왜 그렸는데? 절대값이어서 1 나온 거야. 올려서 1이 된 거야. 3차 함수 왜 그렸냐고 내가. 그린 걸 보여줘봐. 얘가 3차 함수야. 얘는 내가 1 내면 뭐나 이거는 1이겠지. 이거는 1이야. 그리고 솔직히 봐봐. 이러면 안 되지만 이쪽이겠지. 설마 이거겠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뭔가 느낌이 좀 그래도 있지. 네. 설마 이거면 좀 너무 허무하잖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이쪽이겠지. 네. 근데 저쪽부터 갑시다. F3이 마이너스 요거에서 알려줄 거야. F3이 마이너스 자 F3 구해보면 F3은 27 마이너스 또 이거다. 그치. 이거 자주 나왔었죠. 이렇게 나오면 얘는 10 플러스 27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C는 마이너스 28이야.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 안 되네. 나 뭐해. 미안해. C인데. 이쪽이 맞지? C 맞지?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야. C가 마이너스 1이면 맞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존재하네. 맞아.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F1을 구하래. F1은 1 빼기 6 플러스 9 빼기 1 3. 그래도 두 번째 거 왜 안 되는지 확인 좀 할까? 자, 두 번째 거 왜 안 되는지 확인 좀 합시다. F1은 1 빼기 6 플러스 9 플러스 C인데 4 플러스 C인데 그 값이 1이래. 그럼 C는 마이너스 3이야. 안 되지? 방향이 맞잖아. 하나씩 잘 찾으셔야 돼요. 끝. 3, 4. 근데 느낌상 딱 봐도 설마 이러면서 이쪽 가도 돼요. 먼저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나 뭘 풀어야 되나 봤을 때. 자, 접근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원래 그 준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 풀 때는 내가 그 고3 때도 마찬가지야. 설명 한번 쭉 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왜냐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정리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맨 처음에 식이 있었어.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거 이거는 당연히 이거 먼저 쓰겠지. 여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쓴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익이 여기네. 뭐 이거 가지고 아직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패스. 아, 식은 5개네. 그럼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솔직히 보통 이쪽 안 되면 이쪽도 당연히 안 되고 접하는 거 안 되면 이쪽 접하는 거 안 되는 거 금방 보면 안 되네. 그러면 요거야. 근데 5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다 그려봤더니 짝수개가 나와. 홀수개가 나오려면 뭔가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한쪽이 접해야 돼. 그럼 이쪽이 접할지 이쪽이 접할지 나도 몰라. 그치?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 양쪽 중에 한 군데가 접하겠지?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려. 다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얘의 특징은 뭐야? 라고 하면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1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야. fx 자체에서는. 그 다음에 뭐 사용해요? 야, 뭐 사용할지는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봐. 본인이 사용 안 한 특징, 뭔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문제에서 알려준 식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사용했어. 그치? 그래프 그렸잖아. 다 사용했어? 아직 사용 안 했어? 아직 사용 안 했어. 도함수 1이 0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 1 그려놨는데 도함수 1이 0이야? 근데 도함수 구해봤더니, 도함수를 그래서 구해봤더니 여기까지 나온다는 게 중요해. 그럼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축이 2네? 근데 2차잖아? 근데 도함수 1이 0이야? 그럼 도함수 3가 0이야. 그럼 도함수 x를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원함수도 구할 수 있어. 우리가 물론 아직 적분 안 배웠지만 적분 그냥 나중에 배우면 그냥 적분 바로 쓰면 돼. 어려운 적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적분상수 붙인 거야. 사실. 근데 그 값이 F형이니까 말세 이보다 큰가 보다. 아까 조건 2개 있었으니 둘 중에 한 놈은 될 거고 한 놈은 안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빨리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C값 바로 나와. 그쵸? 그것까지 나오면 끝이잖아. fx 나온 거니까. 그 다음 f1 구하라는데 뭐. 근데 여기 딱 보는 순간 f1 이건 아닌가 보다. 이쪽 먼저 계산해도 돼요. 그랬다 성립하면 그냥 바로 끝내버리면 돼. 어차피 모두 구하시오 아니잖아. 모두 구하시오면 양쪽 다 해야지 어차피. 그치?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끝내도 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접근은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자, 796번. 풀어봐. 그래도 얘네들이 뜰 거 같지. 모르겠어요. 왜? 애들이 생각보다 잘 봤어? 얼마나 잘 봤길래? 우리만 단어분이 한 명 있대? 한 명 있는 거지. 그럼 너네 반반일 거 아니야? 되게 사람이 잘하긴 하는데. 너네 반이? 그래서 수익과는 다 맞. 아무튼 저것보다는 등급은 좋게 나오겠지 뭐.
숙제가 계속 많을 거야. 왜냐면 보니까 6번, 7번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단원이 6개거든. 하루에 한 단원씩 나와야 돼. 7번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6단원이라 하루에 한 단원씩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루에 한 단원인데 말이 한 단원이지 문제 수가 꽤 많네. 마풀이라 많은 건 나도 아는데 많아. 그리고 푸는데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문제 잘 꼼꼼하게 하나씩 시간 잘 체크해서 더 풀어. 아무래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2학기 중간고사 그나마 연습 많이 하면 되는 단원이라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못 보진 않은 것 같거든. 학원 애들이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아예 못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투의 일부분이 애들이 뭐 학교에서 쉽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려워하는 애는 계속 어려워하고 쉬워하는 애는 쉬워할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잘 본 것 같은데 기말고사도 그러려면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야. 연습 많이 하시죠. 하자. 자, 96번 한번 봅시다. 미분 불가능한 게 2개래요. 그때 A의 최대값 구하래요. 근데 미분 불가능한 게 2개야? 근데 잘 보면 미분하면 미지수가 없어. 한마디로 정확하게 그려져. 그럼 이것부터 그리자. 42, 4x제곱 묶으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묶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묶으면 4까지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남아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근이 3개네. 미분한 게. 그럼 4차함수 양수 그래프 그려.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1, 3.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그러면 A 마이너스 9. 그럼 1 넣으면 A 플러스 7. 3 넣으면 이거 같아요. 한마디로 이거 같은 선상이다. 그러면 같은 선상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 같은 선상이 아니면 한쪽이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선상에 있네. 자, 가로로 그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거 위에서 몇 개? 여기 몇 개? 접하면 몇 개? 2개. 여기는 2개, 2개, 4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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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다가 여기는 0개. 밑에도 0개. 2개는 이거 2군데야. 다시 말하면 이거보다 이거가 S축이 얘보다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S축보다 아래쪽에 얘가 있다. 얘가 뭔데? 이거. 그럼 A 플러스 7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밑에 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야. 그러니까 A의 최대값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 7. S축이 얘보다 위에 있다. S축은 Y가 0. 0이 여기가 이렇게 써보면 돼. 1, 좀 헷갈리면 1, 여기가 A 플러스 7이야. 그럼 A 플러스 7이 0보다 밑에 있다. 같아도 되고 같은 선상에도 되니까. 그래프는 저 정도 그려놓고 푸는 거다. 아예 자꾸 안 그리고 풀 때가 애들이 많아서 그래. 자, 유형 18번인데 우선 미리 얘기하면, 자, 유형 22번부터는 내가 따로 설명은 뭐 굳이 안 해요.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숙제로 나올 거라. 체리체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요. 과제 잘 해갖고 와.
유형 18번부터 유형 19, 20, 21번은 그래도 한번 좀 봅시다. 되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때 아마 풀다가 내가 우리 좀 헤맨 것도 있을걸 여기? 내가? 마음처럼 잘 안 돼서. 그치? 식들이 만만치 않을걸? 잘 안 보일 거다. 몇 번을 볼까? 유형 18번에 몇 번 풀어줬었니? 다 풀어줬니? 4번이랑 어? 818번에 유형 18번 804번 806 4번 6번 풀어줬어? 5번 더 풀어줬어? 다 820초? 803? 3번도 풀어줬어? 다 풀어줬네. 2번만 빼고 풀어준 거야? 2번도 해줬어? 그럼 다 풀어줬네. 몇 번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안 한쪽을 놓게. 왜냐면 한쪽은 한번 본인들이 집에서 또 프린트에다 풀다가 정 안 되면 마플 한번 쳐다봤다가 이해되면 됐고 안 되면 체크 잘 해서 또 한 번 더 보고 다음번에 질문 같은 거 하고. 자, 유형 19번은 이건 안 풀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그래프 볼 줄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 왠지 이거 풀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아닌가? 맞지? 없지? 거의. 애들이 별로 안 틀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12번 해줬어? 하나 해줬나? 뭐 하나 봐? 그래도? 그거 보는 것보다 유형 20번, 21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유형 20번에서 몇 번 해줬어? 8번이나 18번? 또? 14번? 또? 15번 15번도 해줬어? 또? 아, 16번. 16번도 했어? 그 17번 빼고 다 한 거야? 13번하고? 아 13번은 그래도 본인들이 보겠지. 그 도함수 0이 0이면 F형은 0이다. 아니요. 연속이냐? 연속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함수면 도함수가 0이냐? 네. 지금 맞네. 어? 기억니은 니은 어떻게 알아? 모든 실수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ga다? 연속이던데? 세 다항함수 fx, gx. 아, 다항함수. 니은도 맞나 보네. 니은 디귿인 거다. 맞지? 응. 다항함수라는 글씨 때문이야.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연속이야. 다항함수 연속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기되는 거다. 817번? 근데 17번 하기 전에 그럼 이거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통틀어서 그냥 막 얘기할 거야? 이거 뭐야? 우함수. 무슨 뭐야? 특징? 얘의 특징. 우함수. 또 그냥 특징 아는 대로 다 얘기해. Y축 대칭. 또 특징 아는 거 그냥 얘기해. 딱 봤을 때 아는 거. 그렇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차수가 짝수만 있어. 왜냐면 이게 수투는 정말 중요해. 1, 2, 3, 4차 알아서. 네, 그래서 짝수만 있어. 확실히 좋아. 왜냐면 미지수를 확실히 줄이잖아. 적어도. 만약 4차여봐 3차, 1차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기하함수 특징 원점 대칭 차수 홀수만 있어.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죠. fx가 우함수야. 도함수는 기하함수야. 도함수는 나 생각해봐. 차수가 짝수만 있어. 미분해봐. 홀수만 생겨. 홀수만 있어. 미분함도 생겨. 짝수만 생겨. 자 그러면 기함수의 fx가 그러면 적분을 하면 만약에 나중에 적분을 배우겠지만 적분을 해서 그러면 우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야. 그럼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지. 얘만 아니야. 왜요? 라고 하면 봐봐. 기함수가 홀수 차수야. 적분을 하면 차수를 하나씩 높여. 적분할 때. 그럼 차수 하나씩 높이니까 차수가 되지? 근데 적분상수가 생겨. 근데 그 적분상수 짝수 차수야. 상수함수는 짝수로 취급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우함수야. 우함수를 짝수 차수지? 적분을 했어. 그럼 전부 다 홀수 차수로 바뀌거든? 근데 그 홀수 차수인데 상수함수가 딱 생겼어. 짝수가 추가됐다는 얘기야. 이거 점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아니라 점 대칭으로 바뀌어요. 0, 요 짝수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좀 달라요. 자, 또 하나. 이거 말투 뭐야? 이제 좀 볼 줄 알지? 그래서 초반에 하나도 못 봤어. 우리 자꾸 보다 보면 근데 봐서 맨날 하는 거 똑같거든 어차피. 그리고 볼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나오니까 볼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딴 얘기 없어. 자, 엑셀 축대칭이야. 그럼 하나 더. 얘는 응? 같은 거야. 얘는 얘가 줄기야. 얘가 주기함수고 얘는 x는 1축대칭이야. 근데 보통 책은 이렇게 써있으면 참 좋겠는데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써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있을 때도 있다고. 잘 보면 얘와 얘를 합치면 같아. 그 값을 반으로 쪼개면 걔가 대칭축이야. 합쳐서 반으로 쪼개면. 얘는 합쳐서 반으로 쪼개면 안 돼. 그치? x가 살아있잖아. 난 x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대칭축이야. 알았죠? 네, 잘 봐요. 도함수에서 나올 때도 있고 제에서 나올 때도 있고 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볼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잠깐 얘기 좀 하면 814번을 보면 무슨 함수? (814번을) 보자마자 무슨 함수야? 우함수니까 뭐 A랑 C는 0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시작하면 되지. 미지수를 확실히 없앨 수 있다고. 그 다음에 15번은 딱 보니까 뭐야? x는 이 축대칭인데 거기다 1에서 극소값 하는데 봐봐라. 2에서 축대칭인데 1에서 극소값 가져.
그럼 여기서도 같지. 여기 몇일 때? 3에서도 극소값 가져. 그리고 대칭이면 이것도 있어. 1에서 극소값과 3에서 극소값이 같아.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에 이렇게 두 개가 접해. 그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방정식 쓸 때도 좀 편할 수도 있어. F1이 몇인지 만약에 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모르지만 2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아 그러면 여기가 x는 2 기준으로 대칭이야?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3이야. 거기다 1, 2, 3을 그 값을 가자. 그럼 도함수 내가 다 알지? 게다가 만약에 여기 1 넣었을 때 무슨 값인지 내가 알아. 또 그 와중에 만약에 여기가 뭐 4라고 치자. 그럼 나는 fx라는 그래프랑 4라는 그래프가 만나. 어디서? 1하고 3에서 만나. 그러면 fx는 1하고 3에서 만나는데 두 번씩 만나. 나머지 4 넘어왔다가 다시 넘긴다. 1하고 3에서 두 번 만나잖아.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게다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f도함수 2가 몇인? f도함수 2가 0이야. 만약에 최고창 딱 몰라요 라고 하면 f도함수 2가 0이니까 일단 f도함수 구한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값 나와. 오케이? 우리가 사용 안 한 건 이거 사용 안 했잖아 내가 지금. 네, 나중에 사용하면 된다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그리고 뭐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알려주면 좋은 거고 이거 안 알려줬다? 그러면 안 알려줬으면 그래도 내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3개는 알려줬어. 이거 알려줬잖아. 그렇다 차곡차곡 만약에 뭐 4차니까 4라고 1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4야. 미분하면 4 나와야지. 차곡차곡. 만약에 1이라고 치면 뭐라고 알려주면 그거에다가 또 4를 곱하겠지. 4가 빠져나올 테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요게 근데 이거 전개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적분을 배우고 나면 요거 적분 전개시켜서 적분해도 되고 뭐 그럼 fx 적분상수 푸는데요. 뭔가 하나 더 있겠지. 뭔가 문제에서 하나 더 알려주겠지. F0이 몇이다 알려주든 아니면 뭐 F1이나 F3 알려주든 F2를 알려주든 뭔가 하나 알려주겠지. 뭔가 힌트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로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대칭축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규칙적으로 규칙을 찾으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16번은 도함수가 무슨 함수야? 무함수야. 그러면은 원함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는 아니거든? 근데 이것도 알아. 이게 이렇게 하면 기함수는 아닌데 이 C는 적분상수 붙는 거 0,C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우함수였어. 2차 함수가 우함수였어. 그러면 y는 x축 대칭 해가지고 여기 뭐 여기가 알파가 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근 갖는 이렇게 생긴 이게 도함수지. 그럼 얘를 3차 함수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그럼 여기가 0이면 0,0이면은 기함수지만 0,0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0,c다. 0 넣었더니 C라는 적분상수가 붙은 거지. C다. 요 점을 대칭이야. 점 대칭이야. 점 대칭. 다시 말하면 얘가 만약에 뭐 3, 뭐 몇이야. 그러면 여기는 만약 3, 몇이야. 그건 확실해. 그리고 얘가 만약에 3,3이야. 그러면 여기가 적분상수 몰라. 적분상수가 만약에 0,6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뭐야? 구야. 아 여기서부터 3칸 내려왔잖아. 그럼 3칸 올라가야지. 대칭인데.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면 좋아. 무함수였으면 얘가 기함수 아니야. 기함수는 아니지만 점대칭은 가능해. 그 점만큼 움직인 거거든. 적분상수만큼 내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라. 적분상수가 붙으면서 상수가 붙었다는 건 사실 우리가 fx에 상수가 뒤에 붙었다는 건 요 뒤에만 붙는 상수는 y축으로 움직이는 거야. y축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인 점대칭이야. 0, 몇 대칭. 오케이? 당연한 거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도 돼요. 특징은 좋아요. 우함수, 기함수 정말 좋은 특징이야. 생각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지. 자, 그 다음에 817번은 도함수가 무슨 함수야? 17번은 도함수가 무슨 함수야? x는 1 축대칭이다. 그 18번은 원함수가 무슨 함수야? x는 2 축대칭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대칭들의 특징들을 잘 잡아서 문제를 접근을 하나씩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활용해라. 특히나 이쪽이 어렵다. 앞에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한다고 치면 요 816번이었나? 816번부터 그러니까 유형 16번부터 유형 16번부터 요 유형 21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절대값 나오고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자꾸 활용해라. 그러니까 자꾸 많이 봐야 되는 내용이야. 학교 시험에 이번에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면 이쪽에서 나올 거야.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 아니면 시간 안에 이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아니면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문제는 서술형이 될까 봐 문제지. 아무튼 그래요. 자, 유형 21번은 몇 번 풀어줬어? 21, 2번 풀어줬니? 맞아? 20번도? 19번 빼고 푼 거야? 맞아? 19번은 먼저 풀까? 자, 819번. 3차함수라고 되어 있고 최고차항은 1이라고 되어 있고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우선 3차함수니까 우리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 0에서 2를 갖는다? 그럼 여기가 0,2가. 그리고 절대값 fx를 했더니 2랑 만나는 교점의 2랑 만나면 여기잖아.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는 이미 2개 만났어. 근데 왜 S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하나 만나네? 그치? S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올라갈 거 아니야. 저거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몇 개 만나야 돼? 얘가 올라오면서 하나 만나야지. 그럼 여기 있네. 여기 S. 이게 올라가네. 이거네. 됐지? 이러니까 4개 만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값이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2 나왔다.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 몇 컴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정도만 좀 파악하고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fx는 최고차항은 1인데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0,2 지나가니까 그 f 도함수 0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0이 2랑 f 도함수 0이 0인 건 우선 알아. 그리고 그 다음 아는 거 우선 f 도함수 0이 0이면 얘 사라지지. b가 필요 없네. f 도함수 0이 0이라서 그러면 여기 플러스 2 바로 쓰면 돼. 자, 그럼 이건데 그 다음 알려준 게 없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개수 4개 했는데 이거 알파라고 할까? f 도함수 x는 3x제곱 플러스 2ax 3x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2a 알파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러면 f 마이너스 3분의 2a는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4a 세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7분의 12 그러면 27분의 4a 세제곱은 마이너스 넘어가면 a 세제곱이
4의 약분 27 넘어가면 마이너스 27. A는 마이너스 3. 뭐 말해? F3? F3은 3, 3, 9, 3, 27 플러스 3, 9, 3, 9A 플러스 2.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사라지네. 2. 여기 2다. F3이 2네. 얘가 3이었네. 아니구나. 여기가 3이다. 여기가 3이네. F3이네. 문제에서 말하는 걸 하나씩 저희 귀찮더라도 저 마이너스 3분의 2A를 내가 그냥 썼잖아. 뭐 알파를 쓰고 싶으면 알파 써도 되는데 왠지 그거보다 저기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귀찮을 것 같았어. 괜히 미지수 딴 거 집어넣었다가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A 냅뒀어.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문제 푼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하면 되지. 그는 대입할 거 대입하고. 그리고 도형은 겁먹지 좀 마요. 정말 다 어려운 건 아니겠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죠. 어느 학교였는지 도형 대놓고 똑같은 것들 그놈의 그 PQ의 길이 구하시 그런 거 나왔는데 또 틀리고 그러지 말고. 어느 학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대놓고 똑같은 거 똑같이 써냈다니. 우리 맨날 그 2차함수에다 PQ 해놓고는 PQ의 길이 구하서 뭐 그랬던 거 그거 또 내고 또 내고 또 냈던데. 연애냐? 이름 씨. 근데 그거만 틀리지 말고. 맞아, 너네였네. 아까 3번이었네.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을 거거든. 지금 한번 몇 번 풀어보냐면 그랬다가 안 되면은 같이 한번 보던가 빨리 하기. 847번, 847번, 850번.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요. 프린트에다 풀어오면 됩니다. 숙제는 일부러 프린트에다 한 거야. 와플 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어? 시간 좀 오래 영일도 그랬죠. 왜냐면 문제를 보여줬거든. 시험지를 나한테. 그래서 딱 보고 야 문제 읽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야. 문제가 죄다 길어.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지금 아니라 죄다 길어. 근데 20몇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 읽다가 끝나겠는데? 문제가 뭐 이렇게 길어다. 풀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선 문제 읽다가 지치겠다. 야. 한마디로 연습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읽다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자꾸 헤매고 그러면 시간 다 잡아먹는다는 거지. 알고 보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쉽게 낸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 1등 80점 나올 것 같은데요. 70점대도 나올 수도 있고 80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 저거보다 잘 본 것 같아. 아 맞아. 서답편에 저번에 풀었어. 풀고 내가 직접 봤는데 너가 이상 이랬단 말이야. 그때 뭐 하나 빼먹었고 뭐 하나 빼먹었고 저 그때 그랬었어. 내가 채점하다가 봤더니 얘가 왜 이걸 썼지 봤더니 뭐 하나 빼먹고. 채점은 안 해봤잖아. 학원을 좀 알려줘. 그 답안 저 시험지랑 답안지 좀 보내줘. 시험 맛이 없잖아. 그래 나도 아직 처음 쳐다보고 있으니까 화요일까지 갖다 줘. 너 시험지 지원했지? 채점하고 나면 결과 좀 보내줘. 오케이. 그래도 그 정도는 잘 나오지. 그 정도는. 내 생각에 풀었어? 풀려? 자, 847번하고 50번, 제 47번하고 50번 풀었어? 풀려? 안 풀리면 하고. 이제 이런 거에 겁먹지만 말고 잘 풀어봐. 작품만 제대로 하면 뭐가 어려울 것도 없어. 좌표를 가지고 푸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그리고 저런 것도 849번 같은 것도 보면 원래는 여기 파포스 써도 되는데 파포스 내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상관없어. 그냥 A 좌표를 t,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고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구하면 돼. 왜냐면 우리는 이제 4차가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 미분만 하면 되는데 뭐 그래프 그리면 되고, 그리고 t가 0보다 크다 작다 뭔가 표현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아씨 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학교에서 서술형은 그쪽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냥 p라는 좌표를 t, 라고 놓고 그냥 풀면 돼. t, t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냥 그렇게 놓고 나서 ap제곱, bp제곱 그냥 구하면 돼. 그냥 구하면 4차씩 나올 거야. 4차씩 나와도 상관없잖아. 4차씩 나왔을 때 미분하면 최소값은 극소값 중에 존재해.
4차는 무조건이다. 생각해봐. 야,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리든 간에 극소값 중에 하나가 최소야.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문제 하나 잘 볼 건 t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야 돼. 왜냐면 양수 쪽만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극소값 중에 존재할 거야. 분명 최소가. 그러니까 괜히 4차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풀면 돼요. 미분해서. 알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겁먹지만 마 진짜. 그러면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좌표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대부분 좌표일 거다. 좌표 잘 찍어서 문제 접근하시면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관없어. 끝났네. 뭐 없다. 자, 1등급 전까지를 숙제로 냈는데 왜 1등급 전까지냐면 1등급은 다음번에 하죠. 괜히 오늘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 앞에만 해도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때부터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니까 어느 학교든 꼭 풀어보고 과제가 좀 많아요. 저거 페이지 다 하면 문제 꽤 되던데 거의 200문제 거의 가까이 되겠다. 180문제 정도 될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 잡혀할 거야.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최대한 절반 정도는 하고 내일 또 나머지 절반 하고 그래야 월요일날 또 뭐 오답도 하고 이런 다음에 화요일날 가져와서 질문 딱 할 거 하고 우리 뒤에 또 진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는 5시 15분 아니에요. 6시 반이에요. 시험기간 아닐 때는 굳이 일찍 안 부를 겁니다.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려고 일찍 오는 건 상관없어요. 알죠? 슬슬 마무리합시다. 나가지만 뭐. 숙제 됐나? 아니야.